자, 그래서 오늘날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라고 할까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갈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온라인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라스트 마일 서비스와 함께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속성과 더불어 안전한 배송, 그리고 어떤 편리성, 안전성, 신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게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오프라인 매장이나 오프라인 채널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이제 뭐 옴니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 온라인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점점 그 영역이 이제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그 어떤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제시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그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기반 혹은 ICT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고가 있어야 되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창고들은 요즘에 풀필먼트 센터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필먼트 센터를 더해서 도심에서 물류를 배분해 줄 수 있는 어떤 소규모의 물류 분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풀필먼트 센터와 소규모의 도심 물류 센터를 이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서 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증대될 것입니다. 배송적인 측면에서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도 당연하지만, 물류 창고 내에서의 물품의 이동이나 수송이나 보관이나 하역이나 패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무인 장비라든지 무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풀필먼트 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풀필먼트란 말 자체는 고객이 주문 후에 이루어지는, 고객이 이게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을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요즘의 물류센터는 단순하게 스토리지, 보관을 위한 물류 창고가 아니라 풀필먼트를 하기 위한 풀필먼트 물류센터로 변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물류 창고가 그냥 박스 내지는 펠릿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큰 창고형 마트 있죠. 그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물품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지게차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할 수 있는 넓은 판때기 있죠. 그 펠릿 말하는 겁니다. 그 팔레트죠. 원래는 팔레트인데 이제 줄여서 펠릿 하는데, 그 펠릿이나 박스 중심으로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보관을 하는 정도의 물류센터였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 물품들의 어떤 재고 관리, 포장, 배송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최첨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 역시나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풀필먼트 센터를 만들면서 거기 그 안에 재고, 포장 이런 것들을 실제 아마존 사이트와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쭉 보면 그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이 주문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물품이 이제 창고에 들어오고 보관되고 출고되고, 물품에 대한 오더를 받아서 각 이제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정보가 생성이 되고, 정보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철저하게 어떤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나 이런 추가적인 과정 없이 깔끔하게 신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서 차별화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물류창고보다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물품 배송의 안전성과 물품 배송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단순하게 기존의 물류센터는 보관의 목적이었던 거죠. 보관의 목적이었던 것인데, 풀필먼트 센터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을 어딘가에는 모아둬야 되고, 그리고 길바닥에 놔둘 수는 없으니 창고 같은 걸 지어서 지붕, 눈도 피해야 되고 비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물건을. 그래서 그냥 창고 같은 지붕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쌓아두는 정도였어요, 기존의 물류 창고는. 근데 지금의 풀필먼트 센터는 어떤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얼마나 최고의 서비스, 효율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펠릿 단위로, 팔레트 단위로 이렇게 대량으로 받는 것보다는 박스 단위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갈 때는 그런 거예요. 자, 딱 직관적으로 비교해 줄게요. 기존의 창고는 펠리트나 박스 단위로 물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관을 해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 그리고 나갈 때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풀필먼트 센터는 뭐냐면 물품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개별 소비자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별 소비자가 박스를 사지는 않을 테니, 개별 소비자들은 한 개씩 두 개씩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로 와서 이 물품을 배분을 해서 포장을 해서 그 개별 소비자들한테 소량으로 소포장 상태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포장도 하고 물품을 관리도 하고 배분도 하고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컨테이너나 무인 장비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걸 아마존이 제일 잘하고요. 국내에서 쿠팡이 실제 쿠팡 물류센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존이 하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물류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센터를 가서 어떤 이런 식으로 물품이 전달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객이 기존에 구매를 했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구매 예상 품목을 소비자에 가까운 곳에, 고객과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고, 그래서 물품을 주문하면 바로 즉각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걸 쿠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 물류센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품이 이 택배 분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뭐 사진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안에서 포장, 그러니까 보관도 해야 되고 분류도 해야 되고, 그 분류된 걸 포장도 해야 되고, 그 포장된 거를 이제 그 배송지에 따라서 또 이 하차라고 하죠. 배송 차량에 이제 배분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이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무인 장비라든지 뭐 이런 셔틀을 위한 뭐 로봇이라든지 배송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에는 드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론은 만약에 택배용 차량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 택배용 차량이 가지는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없이 뭐 어느 곳이든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서 목적지에 물품을 내려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신속한 배달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아마존이 그래서 2013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시험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환경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훨씬 한국보다는 땅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땅이 넓은 만큼 많은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배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택배 차량을 위한 배송보다는 이런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 창고를 기준으로 반경 25km 내에 2.5kg 미만의 물품을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드론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를 만들고 그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드론들이 이제 날아가고 날아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드론 전용 물류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드론은 전기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드론 이런 거 날리는 거 이런 거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그런 취미용 드론 수준을 넘어서죠. 아마존이 하는 거니까. 아마존은 그래서 드론에 뭐 어떤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뭐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AI 딥러닝을 바탕으로 어떤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하는 드론 배송을 이제 프라임 에어 이렇게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 그리고 비행선을 이용한 이게 일종의 모선 역할을 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 배송도 실제로 지금 최근에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류기업 페덱스의 경우에는 로봇 기업 스타쉽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바퀴 6개짜리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페덱스 거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 물류 창고로부터 물류 창고 내일 수도 있고요. 그 배송용 로봇을 싣고 다니는 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럭에서 이제 이 바퀴 6개짜리 이 주행 로봇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가까운 지역 3.km 이내의 목적지까지 9km 이하의 물품을 배송하는. 그리고 아마존은 이거를 아마존 스카우트 서비스라고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소형 냉장고 수준의 크기의 어떤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피하고 차를 피하고 뭐 반려동물 피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지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서 배달을 하는. 그 최근에 제가 뭐 국내 예능 프로그램 잘 안 보는데 이제 그 TVN에서 그 할리우드 그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을 받았던 윤여정 배우의 그 어떤 아카데미 방문기, 아카데미 시상식 방문기를 그린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뜻밖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그걸 오며 가며 그냥 TV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에 그 LA 지역인데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그 출연자들이 이서진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를 이런 로봇 배송을 통해서 받더라고요.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향후의 새로운 배송 시스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는 택배 기사님을 대체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 가능해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점차 이게 정말 제가 뭐 10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2년, 3년, 5년 뒤의 미래 정도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곧 기술화가 보편화되었고 선도 업체들이 아마존 같은 페덱스 같은 선행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후발주자들은 지금 쿠팡의 서비스를 따라가는 신세계나 롯데의 모습처럼 후발주자들도 계속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만 뒤처지면 바로 경쟁에서 퇴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겁니다. 국내에도 이게 곧 도입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드론을 날리려면 한국은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그 어떤 하늘을 드론을 통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아요. 군부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국내 사정에 맞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한국 내 사정에 맞는 형태로 변형시킨 서비스들이 도입이 될 것이고 그것이 활용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경쟁 업체하고의 차별성을 가져다 주는 혁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역사에서 뭐 어떤 선박 앞서 나가는 뭐 스쿠너라든지 정크선이라든지 다우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또 뭐 어떤 수단으로서의 뭐 말이 이용되고 도로망을 새로 쌓아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뭐 ICT 기술 그리고 정보 빅데이터 분석 드론 로봇 무인 배송 차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무역과 물류에 있어서의 프로세스의 혁신 개선 패러다임 시프트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거에 있었던 정말 과거의 사실, 역사적 사실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뒤처지지 않고 잘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또 향후 커리어의 취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 이 수업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을 했고 기말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LMS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